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목균형표 강의. 이 시간에는 균형표의 이용과 관련해서 실제 적용했던 사람들에 대한 사례라든지 또 이용상에 또 약간의 그 주의할 부분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어떤 그 이론, 사람 이것이 잘 시정에 적용이 되고 결과가 좋아야 하겠죠. 우리 궁극적인 목표는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이지 이쁘게 무슨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죠. 예, 방법이나 모습은 투박하더라도 결과가 좋으면 사실 시장에서는 뭐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이, 예, 시험에서 성공한 결과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했을 때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일종 인정이 되죠. 그죠? 예, 의약품도 100% 완치가 되면 좋은데 어쨌든 그 몸에 부작용이 없으면서 이게 효능이 입증이 돼야 시판 허가가 되고 그래 되죠. 이제 증권 시장에서의 기법들은 일단 100%는 없어요. 그리고 또 이용자의 수준 차이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이것을 사용하면 이전보다는 개선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배우죠. 예, 그렇지 않으면 뭐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사례랄까, 그다음에 이용상의 이제 뭐 주의점, 이걸 말씀드릴 건데, 우선 일본에서 일목산인은 1930년대에서부터 이제 그 80년대 돌아가셨으니까, 예, 60년대 후반 70년대 이럴 때까지는 계속 활동했던 분이고요. 일본 금융 잡지가 선정한 시황의 요코즈나, 일본 서모 씨름에서 가장 그 저기 높은 레벨이 요코즈나라고 하죠. 우리로 치면은 뭐 백두급 천하장사랄까. 그러니까 일본 금융 잡지에 의해서 그 시황의 요코즈나라고 이렇게 칭송을 받았고요. 뭐 시세의 신이 하는 이런称호들도 보이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저는 그냥 일본 인터넷을 과거에 이제 일본 공부하면서 조회해가지고 득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980년대 이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뒤에 일본에서는 여기 나오는 사사키 히데노부라고 하는 사람이, 예, 일흥 정권, 일본의 일흥, 흥할 흥자, 니코 정권의 그 리서치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사에 보면 매매를 직접 운용하는 팀이 있고, 그죠? 예, 그다음에 각 지점에서 이제 브로커 업무하는 사람이 있죠. 예, 그리고 또 본사에 보면 이 리서치, 네, 각종 분석을 해가지고 시황도 내고 종목 업종에 대한 보고서도 내고, 그 이쪽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발언은 나름대로 외부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일개 지점의 누구보다. 예, 저는 정권회사 오래 있었지만 리서치 쪽에 있던 사람은 아니고 지점에서 브로커 업무를 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TV에 나가서 설명을 하거나, 예,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알려진 사람이고요. 아무튼 이 사람이 일목균형표 연구소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것은 자기가 이제 일목원전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상당한 성과를 얻습니다. 여기 보면 일본 금융 잡지가 선정한, 우리나라도 연말 되면 왜 반도체 부분 애널리스트, 제약 부분 애널리스트 이래 가지고 아주 베스트 이렇게 뽑지 않습니까? 여러 증권사의 수많은 이 뭡니까 전문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잘 보는, 예, 보고서를 잘 쓴 사람을 뽑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기술적 분석 분야로 연속 1위를 했다고 실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융 잡지가 선정한 아시아 최고 분석가의 3년간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쓴 일목균형표 연구소 책의 서문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오늘날의 나는 일목균형표가 없으면 내가 없다. 내가 일목균형표와 만나게 된 그 희귀한 희유한 그 인연에 대해서 나는 신에게 감사한다, 신불에 감사한다. 그런데 이분이 그 일목산인처럼
불교도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부디스트, 뭐 애널리스트 이런 별명도 있다고 하는데 균형표가 이제 불교의 삼생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바탕을 둡니다. 뭐 이건 뭐 종교적 색채가 아니라 그 이론을 정립할 때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런 부분, 인과 연관성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저는 제가 어 2004년 4월에 모 증권사 이제 온라인 투자 자문팀에 갔고요. 거기서 2005년경부터 이제 자기 고객의 실질 계좌 수익률을 매월 기초와 기말 비교를 해서 수익률을 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추천했네, 뭐 그게 얼마가 네 이게 아니라 어쨌든 그 관리 계좌 전체, 거기는 뭐 증권사 자기 고객만 관리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수익률을 한 달에 이렇게 1, 2, 3 이렇게 뽑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베스트 그러면 한 명이지만 그러니까 베스트 수익률 베스트 했을 때 제가 2005년 9개월 중에서 3번 올라가고요. 2006년은 10번을 올라가고 이 중에서는 선물과 해물이 뭐 중첩이 돼서 나중에 선물 빼버립니다. 혼자서 막 1위를 같이 하고 이러니까 2007년 6번 이때는 이제 그거죠. 글로벌 금융위기장이죠. 저는 가벼운 테마주를 많이 하기보다는 좀 우량주 중심으로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약세장 걸리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다음 2009년에 이렇게 제가 2009년 말에 이제 여기를 그만뒀는데 아무튼 저하고 같은 기간에 비교를 하면은 제가 수익률 베스트로 28번을 해요. 그 약 25명 정도의 그 아주 뭐 내노라는 전문가들이 있고 지금 각 뭐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서도 하고 있는 이 동료들이 많습니다. 이건 뭐 해당 홈페이지에 가면 매월 공지사항으로 올라온 것이니까 제가 이걸 뭐 꾸미고 어떻게 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고요. 이 숫자들도 제가 나름대로 엑셀에 그 발표된 내용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인원수별로 이제 이렇게 횟수를 체크를 하니까 이랬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건 뭐냐 하면 제가 이제 균형표 원전 가져와서 공부도 하면서 그 주변에 각 필요한 책들, 자료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일본의 사이트들도 이렇게 이제 뒤지다 보니까 어떤 일목균형표 독자가 올린 글이에요. 이게 제가 보니까 참 우리에게 도움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제가 가져오고 강의할 때 종종 보여드리는데 자, 이 사람이 이건 모의 투자입니다. 여기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99년부터 이제 이렇게 1회부터 쭉 하죠. 이때 보면은 이제 아예 대상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4만 7천 명 중에 6천 등도 하고요. 7만 5천 명 중에 7만 등도 하고 바닥권이죠, 그죠? 9만 4천 명 중에 9만 1천 등 뭐 이래요. 이때 보면 수익 많이 내가 좀 올라왔다가 내려가고 거의 하위권에 있죠. 그런데 2002년에 이제 일목균형표 원전을 책을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는데 초반에는 2만 1천 명이 2만 17,000에 9,000 이러더니 점점 올라와요. 12,000에 600, 12,000에 7,000, 이 등위입니다. 등위. 13,000명 중에서 312 이런 식으로 이 등위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19회에 보면 14,000명이 총참가자예요. 총참가자 중에서 341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률 1위는 아니죠. 직장 다니는 사람이고. 근데 평균적으로 엄청나게 그 실적이 고양이 되죠. 높아지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건 이제 참가 순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100분위로 해가지고 뭐 중간 아래에 있다가 뭐 영 바닥을 매다가 그 뒤에는 이제 평균적으로 좋아집니다. 여기서는 한번 조금 실패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을 100%로 놨을 때 손해보다가 벌다가 막 이러다가 여기서부터 급격하게 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실패가 있었는데 여기서 크게 개선된 결과를 가져오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소감문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쭉 뭐 그 원서를 가져와 공부를 했는데 거물의 성적이 안 좋다.
일목균 그러니까 책을 받자마자 그걸 읽자마자 그게 바로 올라간 건 아니죠. 여기서 자 우리도 이제 일목을 배우는 입장에서 참고해 보자 이겁니다. 균형표를 이해하지 않은 단계에서 기쁨만 내가 가져왔다. 그래서 나는 일목균형표 연구로 일목균형표를 알고 있다 생각하지만 그 도구에 좌지우지되었고 계산치를 의존하고 변화율을 기대하고 그다음에 막연한 예상과 엄격한 예측을 분리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 잘 보세요. 계산치 의존하고 목표치가 얼마인데 가겠지. 변화율 기대하고 며칠 변화율 이거 뒤집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2년이 경과했다. 일목균형표 책을 가지고 2년이 지나니까 300이 이상은 안 되었더라도 총참가 중에서 상위 5%에 들어갔다. 그리고 자산의 정감도 일목균형표 공부 전에는 플러스 10%가 된 일이 없었는데 공부에는 플러스 30% 이상 70% 나오는 일도 있다. 그래서 균형표를 가져오고 2년 8번 응모해서 평균에서도 플러스 17이다. 그래서 나는 일목균형표 원전을 읽고 2년 만에 상위 5%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원래 아주 잘하던 사람이 아니라 뭐 평균 이하거나 일반인처럼 아주 못하거나 이러다가 이제 좋아졌다는 이야기고요. 여기서 보시면 일목균형표 원서를 입수해서 2년간 공부하면 개인 투자자로도 돈을 벌 수 있는 일할 안에 들어간다. 5%면 그죠? 10%가 일할이니까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몇 퍼센트 안 된다라고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데 일본서도 그런 말이 있네요. 개인 투자가로서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일할 그러니까 일할 정도 10%나 돈을 벌까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이런 거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게 정확한 통계는 아니에요. 그냥 시장에서 통상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온 이야기 기쁨만 단순히 가져와가지고 기대하고 이런 것보다 계속 쓰면서 실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균형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일목사님 표현도 그렇고요. 균형표가 시장이 어떻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이런 표현까지 써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좀 황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기법을 공부를 해서 시장을 분석하는 도구로 시장을 들여다보는 창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시장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말을 해주지 않는다라면 이게 뭐 별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일목사님의 겸손한 방식이고요. 너무 이런 데에 의지하고 고착될까봐 하는 이야기예요. 에? 그래서 균형표가 시장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걸 사라 팔아라고 이야기해주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공부를 해서 시장이 속삭이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시장이 속삭이는 소리. 그것은 즉 이 기법으로 시장을 바라다 보면 저 이 다음 정거장에 내려야 저 이제 곧 출발할 겁니다라고 마치 시장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의 종횡을 무시로 구사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을 하자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이 중에서 간단한 것들만 가지고 그러니까 그 깊은 수준까지는 내가 뭐 힘들고 못 갈 수도 있고요. 근데 물론 목표는 그렇게 가지면 좋겠지만 그러면 너무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멀리 있는 목표가 될 수 있으니까 우선은 좀 쉬운 조합, 쉬운 방법 몇 가지 또 확률이 높은 패턴을 가지고 시장에서 잘 구사해 나가면서 차차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더 높은 단계로 한 단계씩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묘하게도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도 보면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언제 어디까지 올라가고 상투고 이 시세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예측하는 이론이죠, 그죠? 근데 이게 1938년에 발표가 되었으니까 연구는 이제 보면은 그 이전부터 이제 수년간 했죠. 그러니까 일목균형표가 1932년부터 36년까지 연구기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묘하게도 동서양의 여러분 자연의 법칙에 바탕을 둔 이론이 양쪽에서 동시에 나와요. 저는 이 부분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 이제 철도 회계사 출신이 은퇴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은 이제 시장 연구를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 이론선을 내면서 딱 이렇게 적어요.
새롭게 발견된 현상이 공개될 때마다 자칭 전문가들이 등장한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일목균형표 책을 좀 읽고 전문가 연하면서 이제 말한 사람이 막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분 말이 그러나 이 논문 내의 진행 과정에 있는 파동 현상을 정확히 해석하려면 상당한 경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서 기법을 아는 것하고요, 그것을 이제 막 복잡하게 돌아가는 시장을 보면서 정확하게 분석해내고 매매를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나 다음 영역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특히나 장기 예측은 역사적 선례 흘러왔던 그것에 익숙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주식시장은 1932년에서 37년 사이에 관찰된 패턴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예를 들어서 32년까지 이렇게 올라왔다면 그것이 이번에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르게 갈 것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파동의 원리에 대한 해석은 저자 본인이나 저자에 의해 허락된 연구자가 지시한 것이 아니면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건 이 이야기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목사님도 늘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것을 자격문, 스스로 채찍하는, 돌아보는 것으로 씁니다. 물론 저도 뭐 지금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이제 갈수록 좀 조심은 이전보다 더 합니다만, 그 자칭 전문가, 자칭 타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 시장에 대해 잘 모르거나 이런 분들은 그 말을 금과 옥조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요. 균형표 이용법이나 원래의 모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내에서 누구보다도 제가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1900 아니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2001년 엘리어트 파동 이런 건 아주 뭐 92년, 94년, 94년 뭐 이럴 때 엄청나게 했었고요. 그러다가 일목균형표는 2001년에 원전을 가져와 가지고 현재까지 책이 5권이고 공저가 제가 한 2권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는 공개된 장소에서 TV나 뭐 각종 매체를 통해서 시장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멘트해온 것들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균형표의 이론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요. 그다음에 나름 이제 이렇게 시장에 대한 발표도 좀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정도 글쎄요, 레벨이라고 하면 저를 욕할 수가 있어서, 어쨌든 균형표 자체에 대한 완전한 내용도 아니고요. 들어보면 이제 엉뚱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이런 것들이 남에게 잘못한 피해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어트 이론을 정립해서 발표한 이 양반도 똑같은 소리예요. 제가 뭐 약간 주원부원했는데, 이걸 이러면 안 된다라고 누가 어디 가서 말리겠습니까?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이 정말 정확히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 이건 이제 이 이론을 초창기 내놓을 때 이야기예요. 그럼 그만큼 연구나 그다음에 그 연습이 덜 됐겠죠, 그죠? 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 이론을 오랫동안 사용해서成功한 사람도 나오고, 지금도 새로 읽고 이제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제 섞이죠. 그러니까 이 말뜻은 여러분 뭐 이해하시면 되고, 일목사님도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일목사님 책의 전체 분량 중에서 저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1권부터 4권 정도 보면 거의 한 3분의 1? 이 정도는 시세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사는 이야기라든지 일반 이런저런 뭐 생활관이나 혹은 약간의 종교관이나 그때 시장을 대하는 자세 같은 거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시세 이론서나 이런 기법 책들은 보면은 그냥 뭐 첫 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전자제품 사용 설명서처럼 쫙 이렇게, 그죠? 일목요연하게 딱 나오죠, 방법론들이. 근데 일목산이는 그런 식의 방법을 안 씁니다. 계속 차트를 꺼내놓고 설명을 하면서 그 속에서 기법들을 하나씩 내놓고 하면서 갑니다.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그 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요. 그런 말들 속에 젊은 사람이 정보시장에 대해서 책을 내는 것은 나는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이걸 절대로 젊은 사람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뭐냐면 시장은 아주 예리하게 잘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뭔가 사람이라는 게, 그 노사연 씨의 노래에 그런 게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익어간다, 숙성해간다. 그럼 벌써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뭔가 시장에 대해서나 시장을 대하는 자세나 이 기법에 대해서나 충분한 경험, 그리고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녹아 들어간 상태에서 나중에 책을 쓰는 것, 이런 것입니다. 뭐 시중에 가보면 지금도 뭐 어떻게 하면 얼마를 번다 뭐 어떤 막 이런 것들이 오히려 확 와닿잖아요. 막 급등주 찾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예, 그것이 무조건 없을 것이다가 아니라, 예? 또 그런 나름의 쓰임새와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죠. 시장에서 크게 다칠 수도 있는 문제고 하니까 너무 밝은 면만 강조하거나, 하여튼 충분한 경험을 쌓은 뒤에 책을 내자, 이런 뜻으로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또 일목을 이론을 가지고 배워서 시장에 내가 대응해 나갈 때도 약간 이런 자세. 아까 이 책 사자마자 오히려 그 경연에서 매매에서 수익률을 오히려 못 내는 경우 보셨죠. 그래서 내가 너무 책의 단편적인 내용을 가져와 가지고 변화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뭐 이런 이야기 나왔었죠.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목 관련 수련을 받지 않은 사람의 증권 기사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나와요. 이것도 보세요. 엘리어트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거나 하면서 막 써대는 거. 그다음에 일목산인 2세, 이분 아드님이요. 이분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일목산인 3세가 일본에서 이제 뭐 이런 전파를 하고 있는데, 이 긴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 일목균형표 이론의 무슨 6 이용법, 이게 시중에 일본 현지 기준입니다. 해설서 비디오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건 뭐 연도로 따지면은 1990년대 뭐 이런 정도 혹은 그 직전 이 정도예요. 예, 제가 2003년에 일본 갔을 때는 일목산인 2세 아들은 사망하고 없었고 부인하고 손자만 하고 왔거든요. 그런 해설서 비디오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경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건 여러분, 제가 재산 말씀드리거니와 유튜브나 이런 데도 보면 일목 강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다 틀렸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그걸 다 볼 기회도 없었고요. 개중에는 보면 과거도 그랬지만 균형표 원래 모습에서 벗어나 버리거나 아닌 것들도 뭐 비슷하게 갖다 붙여 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충분히 익힌 다음에 내 방식으로 개선해서 쓰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일목균형표 이렇게 쓰였다 해가지고 반드시 그렇게만 해야 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일목 원전에는 이랬지만 나는 이렇게 쓴다라든지 정도의 구분은 해줄 필요성은 있겠죠, 그죠? 그래 처음 보는 사람이 그것이 일목의 다인양 오해를 하지 않게끔, 이건 이제 철저히 그 글 쓴 사람 본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목사님이 제가 아버지한테 35년 이 글을 쓰던 기준으로 배우고 연수도 했는데 아직도 나는 이제를 성취하기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런 정신은 있어요. 예, 뭐 정치적이나 군사적이나 외교적으로 나쁜 짓도 많이 하지만 또 한 분야에 이렇게 그죠 일가를 이어서 계속하거나 집중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일부 인정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함부로 일목산인 2세라는 이름조차도 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일목산인 2세라고 하려고 하면 적어도 일목산인의 어떤 수준, 그런 부분에 내가 달했다라고 스스로 느낄 때 이 말입니다. 35년을 아버지한테 배우고 그걸 뭡니까 시장 분석도 같이 하고 했는데 시세 분석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정신이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여러분. 그다음에 요 비슷한 맥락에서 혼마 문의사 사케다, 이 책 그때도 이런 비슷한 맥락이 나와요. 이 글은 친한 사람 사이에서도 보여줘서는 안 된다. 이거는 뭐든지 자기 혼자 이득을 보려고 생각한 그게 아니다. 나만 알고 남은 안 줘야지, 그게 아니라 이 글의 진위를 잘 이해하지도 않고 안이하게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시세에 손을 대면 잘못이 생겨나고 때에 따라서 몸을 망치고 의망을 받는다. 누가?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일목산이 이세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용법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예? 막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일목이 돼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잘못되면 욕은 일목산인이 듣는 거 아니냐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일목산인 욕을 들으니까 싫다가 아니라 최소한 원형의 모습을 제대로 익혀가지고 써가면서 거기서 개성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자세를 말하기도 해요. 설익은 상태에서 쓰는 것에 대한 경고기도 하고 다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실 분들은 균형표에 관심만 있거나 배워서 쓰려고 하는 분, 배워서 쓰던 분이 계시니 저도 이런 부분에서는 항상 제가 다짐을 하고 있고요.
예, 저도 쓰지만 자, 이 비법에 따라서 매매를 한다면 이득의 혜택을 보고 손해를 보지 않는다. 소중하게 터득하고 지극히 아껴서 남에게 보여주는 것을 삼가하고 잘 읽고 이해해라. 그 혼마 문해희사의 예, 시세 비전 그 책에 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사케다 기법 그러는데 사케다 기법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캔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많이 막 나와 있고 그렇지를 않아요. 이건 앞번 강의에서 잠깐 보여드렸는데 사문검천록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일본에서 가져와 가지고 번역을 해 가지고 공부를 했죠. 그리고 제가 이 혼마문의사 자료를 아이고 아니네요. 예, 왜냐면 제가 책을 두 권을 합본을 해놔 가지고 맨 끝으로 가면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혼마문의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를 해요. 예, 이런 투자에 대한 예, 이런 내용들을 적고 마지막에 이거를 적었다 이겁니다. 예. 그다음에 막 비슷한 내용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강의는 그냥 가벼운 내용들입니다. 이 성룡하고 이영걸이 주연한 이 포비던 킹덤이라고 하는 이 무술영화입니다. 무술영화인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는 또 이게 이 대사가 영화의 대사가 예사롭지 않아 가지고 또 참고로 게시판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형을 잊기되 마지막에는 형을 잊어라. 그죠? 그 보면은 주식 시장에서 수많은 이제 패턴 같은 거 기법을 배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기법을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잊어야 한다는 건 망각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얽매이지 마라. 뭐 스스로 판단하라 그러고 그다음에 예. 배우고 익히라 이 말 나오고요. 그다음에 길을 배우되 자신만의 길을 찾아라. 도를 배운 후에는 너만의 도를 찾아라. 외형은 중요하지 않다. 쿵어는 물과 같다. 무예. 시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방과 겨루기 할 때 상대방이 시장 시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 지금은 이제 오른손으로 지를게. 왼발로 찰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옵니까? 어떻게든 저 사람은 나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예측 못하거나 나보다 빠른 자세거나 더 큰 힘으로 나를 제압하려고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기본 형을 익히고 막 하긴 하지만 실전에서는 그냥 현재 상황에 즉각 대응하면서 능수능란하게 이게 내가 익힌 기법들이 형태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 수많은 예를 들 수 있는데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은. 물은 그죠? 예. 물은 유인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야기 나옵니다. 진정한 세상은 결국 자기 내부에 있다. 자신이 그를 깨우라. 그러니까 남이 가르쳐 줘서 익히면 좀 더 빨리 쉽게 익히죠. 그걸 가지고 가서 내가 써먹는 건 또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듣고 기법을 알아냈어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쓰거나 마지막으로 머릿속으로는 이건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하더라도 실제 마지막에 주문은 심리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을 익히되 나머지는 심리에 대한 부분 심리 기법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심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책들도 전문서도 나와 있는데 그건 정말 중요한 읽어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내 안에 고수가 있다. 그것을 네가 깨워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뭐 이런 부가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목균표 원전 1권부터 4권은 2001년에 일본 현지에 가 있는 유학생을 다리를 놓아가지고 가져와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03년 7월 5일에 일본을 갑니다. 가서 일목사님 손자 그 다음 며느님 만나고 일목사님 요코하마 산수도 갔다 오고요.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가면서 제가 일목균표 이게 진기능편이라고 절판된 7권이고요. 이게 종합편 후편이라고 일목균표 제 5권 절판된 겁니다. 이것들을 제가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 끝에 이제 가져와 가지고 일목사님이 생전에 발간했던 1에서 7권은 이제 전부 가져오고 번역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일본에 나와 있는 일목균표 관련한 서적들이죠. 그 중에서 제가 뭐 일수나 목표치 뭐 연구 이런 게 보이길래 제가 이 책을 샀었어요. 2000 그때 4년인지 5년인지
예, 4, 5년까지는 안 가겠네요. 제가 2002년에 서울에 왔는데 오고 나서 이 책을 번역한 게 이러니까 한 2003년 말이나 이럴 겁니다. 예,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번 사서 봤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 책은 제가 설명하는 것에 비해서는 수준이 낮아요. 예, 이건 제가 건넘은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가 사용한 사례 같은 게 좀 나오게 하는데 저보다 못해요. 요보다 가치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증권회사 아마 짐장 출신이 모양이 저도 뭐 증권회사 짐장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저는 그것보다는 이 사람이 쓴 책의 내용 중에 재밌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가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데 그냥 가볍게 여러분 막 에피소드 삼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우선 저는 뭐 이것보다는 여기 한번 가볼게요. 이 사람이 일목균형교 공부를 하려고 하다가 그 일본에는 그 기술적 분석가 협회라는 게 있나 봐요. 제가 뭐 다른 자료에 보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한 1000여 명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회장을 한 사람이 세가와라고 이 양반이 일목산인의 제자래요. 일목산인은 1982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일본에 2003년에 가서 만났던 제자는 또 머리가 허연 한 칠순에 노인은 또 다른 분이 그 일목산인 손자하고 같이 나왔었고요. 이 사람이 세가와 선생한테 가가지고 균형표를 공부할 테니까 참고서를 소개해 달라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영화 드라마에나 보던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처음에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마츠오 바시오라고 일본에는 여러분 17글자로 된 세상에서 가장 짧은 단시 하이쿠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제가 파동론 할 때 동해의 서웨딴 섬에 백사장의 개와 논일다 뭐 개의 눈물 이렇게 여령 교수가 축소지향의 일본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썼던 귀지를 소개를 드렸었죠. 그런 게 하이쿠예요. 굉장히 짧아요. 575로 된 짧은 시예요. 자 보세요. 일목균형표가 뭔지 물어보러 갔는데 우리를 치면은 청구영언이나 이런 데 시를 읽어보라고 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작가예요. 작가. 시인이에요. 일본에서 유명한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하이쿠 시는 옛날 시들이 되게 그렇잖아요.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세상 혹은 사랑 주로 이런 것들을 노래하잖아요. 시들이 그죠? 시조 우리를 지금 시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서점에 가서 책을 사가지고 자꾸 읽어보니까 자연이나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주가와 증권시장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게 일목균형표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 에? 주가와 통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세가와 선생한테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난 그렇게 느꼈다 하니까 이 사람 말이 결작입니다. 일목균형표의 기본 사고 60%는 당신 이해됐다. 이게 참 여러분 영화 시나리오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보면 좀 이런 장면들이 어떻게 나오지 않나요? 선생님을 찾아갔더니 바로 알려주지도 않고 물만 뭐 3년씩 길게 하거나 마당만 뭐 3년씩 썰게 하거나 비슷한 그런 장면이에요. 이게 참 무서운 장면인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또 선문답처럼 하나 던집니다. 일목균형의 비법은 상투와 바닥에 있다. 산의 정상과 계곡에 있다. 그리고 일목균형의 차트를 여러 종목 공부를 하라. 그러니까 과거의 상투 칠 때 모습과 바닥 칠 때의 모습 있죠. 그죠? 손자병법 책을 보면 손자가 병법과 관련해서 책을 쓰면서 과거 역사에 등장하는 유명한 그 싸움터 있죠. 우리를 치면 이제 뭐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 그럼 청산리를 가보는 거예요. 예? 6.25 때 어디 정투 도솔산. 도솔 어디죠? 예.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그 다음에 전사 기록이 있잖아요. 그걸 현지 지형과 보면서 그때 동구는 어디에 서고 뭐 적은 어디에 서고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현장을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비원을 배우셔가지고 여러분도 과거 상투와 바닥 제가 그래서 앞으로 강의를 하면서 과거에 제가 아주 중요한 몇 점에서 상투 바닥 잡아냈거나 종목매매한 것들을 또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연구를 하라고 숙제를 또 줘요. 그래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그냥 균형표는 뭐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면 간단할 텐데 이러니까 불편해하면서도 불평하면서도 받아들이는데 결국 고생해서 연구하면 사실 그게 자기 것이 되고 애착이 생기죠. 그런데
이걸 이제 중간에 좌절하는 분들이 많아요. 배우다가 이제 시간론 들어가거나 너무 어려운 것에 집착하거나 이러다 보면 어떤 한계를 넘지를 못해 가지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부나 혹은 운동이나 예술에서 가다가 만나는 벽이 있거든요. 그걸 넘어야 되는데 연습을 해도 안 되고 공부를 해도 안 되고 이러면 사람이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죠. 예. 근데 여기서 어쨌든 고생해서 연구하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건 그냥 이 시의 일부입니다. 이 오래된 연못 개구리 뛰어드는 물소리 이걸 보면서 니케 지수가 급락하고 신저가 갱신되면서 투자자들은 매매 문의 전화도 없고 개점 휴업 같은 예? 이런 상황. 한적한 바위에 섬유되는 매미 소리. 시가 이게 끝이에요. 짧죠,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뭐 비유를 하자면 증권시장 아주 침체기에 그래도 없는 비슷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침체지는 급락장은 아니죠. 이건 넘어갈게요. 예, 지금까지 이제 아주 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통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저는 항상 그럽니다. 균형표를 가지고 무슨 약장수처럼 이것만 익히면 모조리 다 된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앞에 사례들 사사키 히데노부도 그렇고 일목산이 일본에서 그렇게 칭송받았던 것도 그렇고요. 분명히 이것은 우리의 투자 결과를 바꿔줄 수 있는 좋은 기법이면 분명하고 대신에 이 이론이 얕은 거에서부터 깊은 수준까지 있는데 뭐 다 하시면 더 좋고요. 오랜 세월을 들여서 아니면 차근차근 너무 처음부터 깊은 데로 들어가면 어려워가지고 중도 포기를 하게 되니 순수대로 차근차근 배우고 또 그날 장에서 장 마치고 현실 종목 지수에 대입해보고 또 과거의 모습들 보면서 또 공부하고 자꾸 이렇게 세월을 두고 쌓아가다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일목산인이 책에 남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내용은 책에는 안 나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일목사님께서 저한테 직접 주신 거라고 이렇게까지만 표현을 할게요. 그 과정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이것은 허황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지금 하는 일은 현실을 맞추어 간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주가 현재성 같은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선구자에게 따라오는 이는 수천이나 이제는 적다 그렇습니다. 균형표를 배우겠다는 사람, 배우는 사람은 아주 많을 것이지만 정말 그것을 제대로 깨우쳐서 어느 수준, 높은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건 뭐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늘 있는 일입니다. 그다음 한 군데 매이지 마라 그랬고요. 예. 곧 자꾸 하지 마라. 그다음에 시간은 돌고 돈다. 모든 것이 아름답다. 사실 이건 추상적인 표현이라서 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세상이 아름다울 수도 있고 이 기법이 아름다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노을이 비쳐야 날이 밝으면 새벽 이슬이 수정처럼 빛난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언제나 함께 있겠다. 그런데 이분이 책을 쓰고 계속 여러 권 내면서 하는 말씀 중에 그것도 하나예요. 내가 기왕에 일목균표 이론을 시세에 내놨는데 이것으로 수익을 냈다고 들어야 내가 죽었어도 편하지 않겠는가. 땅에 누웠어도 편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내가 이 책을 여러분하고 만나는 것은 인연이다. 인연소생. 그리고 우무공가자. 우연히 만나서 지나가는 인연이라는 것은 없다. 그래서 인연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배운 이론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한편으로 보면 일목산인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죠. 이것을 제대로 익혀가지고 성공하면 영웅의 자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라 그랬습니다. 일목균형표 책 부제가 행복을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행복을 주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성공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책에서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우리 지금 재무부 일본은 이제 수출을 먹고 살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가의 환율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일목으로 분석하는 것에 대한 그 포부 생각을 이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정권 유관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국민 자산 형성의 기수라는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와요. 그죠? 국민연금 운용을 잘하거나 아니면 정부사에서 아주 정확한 보고서를 내가지고 사람들을 좋은 종목과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게끔 인도한다는 것은 행복을 주는 것이죠. 그죠? 그의 도구로서
일목균형표가 예,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유지를 남기셨어요. 저는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되새기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뭐 힘들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고 나태해질 때도 있긴 한데 한 번씩 돌아보면 다시 마음을 다잡는 그런 목사님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이렇게 일목균형표의 조금 주변 이야기를 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